네, 안녕하세요. 마술하다 야초입니다. 오늘은 이 전문 용어를 쓰는 마술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컷을 해주세요. 카드를 셔플을 해주세요. 여기에 노멀 덱이 하나 있습니다. 코인을 가지고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표현들인데요. 물론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만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모든 말을 일일이 쉽게 풀었으면 이 말의 효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마술만큼은 조금은 예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마술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카드 마술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 마술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카드 한 덱이 있습니다. 카드 덱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관객분께서 직접 카드를 셔플을 하거나 혹은 컷을 해주세요. 마술사가 카드를 리플을 할 때 그만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뽑겠습니다. 에이스 다이아몬드 카드. 이 카드를 카드 뭉치 사이에 다시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술을 해왔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그 표현을 뜯어볼 건데요. 먼저 이 덱이라는 표현입니다. 덱은 영어로 DECK, 직역을 하게 되면 갑판이라는 뜻도 나오고요. 카드에서는 이 카드 한 벌, 카드 한 뭉치를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드 한 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마술사들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체 카드 한 뭉치라고 말하는 것보다 덱이라는 딱 한 글자만 말을 해도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술은 나 혼자 연구하고 나 혼자 즐기고 거기서 끝나는 장르가 아닙니다. 하나의 마술은 관객을 만났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관객한테 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그리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카드 뭉치, 카드 한 벌 혹은 카드,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고 적합하겠죠. 카드를 섞을 때 마술사들은 셔플과 컷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꽤 낯선 표현입니다.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라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셔플과 컷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국어로 소통하는 상황에서 셔플과 컷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리플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드를 리플할 때 라고 하기보다는 카드를 드르륵 훑을 때,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마술사한테는 익숙하지만 관객한테는 낯선 것 투성이에요. 카드 뒷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면을 봤을 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가 뭔지, 이 무늬는 어떻게 읽는지, 이 카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드 중에 이 스페이드라는 무늬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스페이드가 아니라 스페이스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클럽 무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클럽이 아니라 클로버라고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스펠링을 이용하는 마술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클로버라고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외에 그림 카드도 꽤 낯설 수 있죠. JQK 같은 카드, 그리고 조커라는 카드가 있는데, 조커 카드는 보통 마술을 할 때 따로 빼두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 중에 K와 Q는 왕과 여왕이라고 잘 맞추는 편입니다. 퀸, 킹이라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 카드는 의외로 이 잭이라고 읽는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원카드라는 카드 게임 영향 때문인지 점프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플레잉 카드 자체가 관객한테는 낯선 물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마술사들만 아는 카드 용어까지 섞여버리면 집중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쉬운 말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쉽게 해야 관객이 편하게 따라올 수 있어요. 아까의 대사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카드가 있습니다. 먼저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섞어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카드를 절반 정도로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잘 섞여있는 카드 중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뽑으라고 했을 때 이 카드 K 하트라는 카드를 뽑으셨군요. 이 카드를 다시 넣고 섞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해하기 쉬워야 관객도 편하고 마술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쓰면 좋지 않은 표현, 그리고 자주 쓰면 좋지 않은 표현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결과를 말하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 있는 카드를 없애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전 하나를 하나에서 두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마술의 결과를 미리 말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면 재미가 반감이 되죠. 보통은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야 더 궁금하고 더 몰입하게 됩니다. 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마술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마도 관객이 내 마술에 집중하지 않을까봐 결과를 먼저 말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흥미를 끌기 위해서요. 제가 학생들한테 마술을 가르쳐보면 제가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먼저 결과부터 말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술의 결과를 암시하는 것과 마술의 결과를 직접 말로 해버리는 건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술사가 신문지를 들고 찢습니다. 갈기갈기 찢은 신문지를 한데 모아서 들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관객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뒤에 뭔가가 더 있구나. 이건 암시입니다. 관객이 스스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신문지를 찢은 뒤에 자,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신문지를 붙여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버려요. 마술의 신기한 분위기가 생기기도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관객한테 남는 거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의심하는 눈빛만 남게 돼요. 그래서 결말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카드 마술에서는 키커 엔딩이라고 해서 반전에 반전을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파란색 카드를 들고 이런저런 마술을 한 뒤에 마지막에는 그 카드가 빨간색으로 바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에는 이 카드 뒷면이 빨간색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어떨까요? 관객이 더 신기할까요? 오히려 시작과 중간의 연출은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카드 뒷면만 의심하면서 쳐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마술을 보여주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말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이 마술사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마술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카드를 섞겠습니다. 이 중에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신 카드를 카드 뭉치 중간에 넣고 다시 잘 섞겠습니다. 제가 마술로 관객의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 맞으시죠? 이런 식의 대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드 한 장만 뽑아서 잘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 한마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카드를 섞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미 마술사의 행동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관객이 이제 보고 있는데 굳이 한 번 더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에너지를 줄이고 표정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혹은 시선과 타이밍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는 편이 이제 마술의 효과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야 관객이 더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마술 신호를 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마술 신호를 주면 혹은 손가락을 튕기면 거의 천하무적인 단어죠. 어벤져스의 타노스처럼 손가락을 튕기면 마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많이 아껴서 쓰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의 마술 안에서는 한 번 이하로 쓰거나 가능하다면 아예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동전이 손에서 손으로 이동하는 코인 점핑이라는 마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다른 말로는 머슬 패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코인 점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게요. 동전을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술 신호를 주면 동전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좋은 표현일까요? 저는 처음 이 마술을 배우고 보여줄 때 영상 촬영이라는 컨셉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어서 한 편의 영화나 어떤 만화나 이런 걸 보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그걸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걸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감아서 봐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동전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장면을 대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과 동시에 동전을 밑에서 위로 떠올려 버리는 거죠. 그냥 마술 신호를 준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물론 모든 마술에 이유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부여하면 마술은 더 신기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비둘기를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흰색 손수건을 보여주고 그 손수건을 접어서 공중으로 던졌더니 흰색 비둘기로 바뀌는 것이 더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연결과 이유를 한 번에 없애버리는 표현이 마술 신호를 주면 손가락을 튕기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가급적 제한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저 마술사한테 말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말한다라는 이 요소를 조심해서 쓰고 잘 활용하면 똑같은 마술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술사들이 자주 쓰는 전문 용어 그리고 마술을 할 때 조심해야 할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